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관 합동 유치단은 투표가 이루어질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철회 18일 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 수뇌부 교체 후 첫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에 대해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오늘 밤, 정확히는 밤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와 부산은 지금 전무후무한 박빙의 경합 상황이라고 하는데 5일머니를 앞세워 그야말로 회원국들의 지갑을 공략하는 사우디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곧 최종 PT가 시작될 파리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 앞과 그리고 부산 동시에 연결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입니다. 신조희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자정을 전후로 제 뒤로 보이는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에서 2030 엑스포 유치 결정을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총회장 인근 도로 통제가 시작이 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그만큼 유치 결정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저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종 유치 대역전극을 위해 오늘도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오늘도 비공개로 외국 대표단과 전화와 직접 회동을 하는 강행군을 펼치며 마지막 표심 쥐어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던 한 총리는 식사 도중에도 외국 대표단의 전화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자리를 뜨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총회장 앞 카페를 임대해 부산 엑스포 홍보부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교민과 외국인들은 부산이즈 레드를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개최 의지도 전하고 있는데요. 센네강의 유람선을 띄워 엑스포 로고 청사초롱을 밝히기도 했고 한국문화원에선 제기차기, 투호, 한복 입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 매력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총력전의 대미를 장식할 최종 PT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막판 표심 자국에 나설까요? 네, 일단 우리 시각으로 오후 9시쯤 PT가 시작됐는데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 리야드 순으로 PT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가 연사로 나섭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과 나승현 대사가 부산과 엑스포 소개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후 세계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우리 기업의 약속을 최태원 회장이, 우리 정부의 공약을 한덕수 총리가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반전 사무총장이 부산 엑스포 지지 연설에 나선 후 다시 나승현 대사가 나와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강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의 유치 열망, 부산의 매력, 그리고 참가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세 나라의 PT 이후 1차, 2차 투표를 마치면 최종 결과는 내일 새벽 1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부산시가 2014년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2015년에 시민들이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만큼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시민들의 유치 월기도 뜨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밤도 부산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고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프랑스 파리 못지않게 긴장감이 감도는 곳, 바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호 기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응원전 준비가 한창인 부산시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본 행사를 앞두고 사전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최한 오늘 응원전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응원전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또 9시 반부터는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실황으로 시청하고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들의 응원 열기를 프랑스까지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에선 이곳 시민회관뿐 아니라 서면 도심과 부산 박물관 등 곳곳에서 응원 구호인 오늘 부산이다를 외칩니다. 지난 4월 부산을 찾은 엑스포 실사단도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보고 놀라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부산 시민들의 환대를 받은 실사단은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시민들의 열정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열망은 다른 경쟁국과 차별화된 강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5년 엑스포 유치 기원 서명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도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했는데 무려 139만 명이 동참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절박한 심정으로 엑스포를 외쳐온 시민들은 오늘 밤 프랑스에서 승전보가 전해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회관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전력을 다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영국과 프랑스 순방 기간은 물론 지금 이 시각까지도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하며 간곡히 부산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계속 통화하며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1년 반 동안 뛰었다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민관 원팀의 그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개 이상 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다면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 한류 영풍의 주역 K 콘텐츠도 힘을 보탰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만든 홍보 영상은 전 세계 1억 뷰를 달성했고 K-팝 스타와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유치 응원송을 부르며 부산을 알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배진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이제 부산도 준비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30년 부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 공개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입니다. 1950년대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엑스포를 통해 나누겠다는 스토리가 담겼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로 제작된 영상들은 개시 17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이끈 K-팝 스타 가수 추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무장한 부산 유치 응원송을 불렀습니다. (125억) 뷰로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위인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부산 엑스포의 취지를 응원송에 담았습니다. 평균 연령 85세의 7곡 어르신 밴드 순이와 칠공주도 부산 유치 응원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다양한 연령대에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아니, 부대포 아니, 엑스포는 부산 엑스포! 배우 이정재와 소프라노 조수미, 인기 가수 이무진도 TV 광고와 응원가를 통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렸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치열한 홍보전 곳곳에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K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었는데 과연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냉정하게 부산 유치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그러니까 120표를 가져가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1차에서 2위를 차지한 뒤에 2차 결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친다는 전략입니다. 3위로 예상되는 로마표를 흡수한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또 아닙니다. 부산과 로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연대를 내세워서 결선에 올라가는 도시를 지원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투표할지 결정을 아직도 못한 국가가 있다면서요. 네, 1차 투표에서 어디를 선택하겠다. 이거는 정했지만 2차에서 아직 결정을 못한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카리브해 연안국 상당수가 되는데요. 이들 나라들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개별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들의 부동표를 가져온다는 전략입니다. 사우디의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우디는 오일 머니를 앞세워서 우리 돈 한 10조 원가량을 썼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아프리카에는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고요. 또 만나는 인사마다 고가의 선물을 하고 최근에 파리 외곽의 비행기 경납고 연회에서 유명한 조명 영상쇼를 수중으로 보여주고 또 뭐 값비싼 캐비어 등을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뇌물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비난도 있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시장은 이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모든 국제 행사는 화석 연료를 팔아 이익을 얻은 아주 작은 지역에서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러게요.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우디는 실제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그리고 2034년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이 각국 대사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돈이나 물량으로는 우리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도 우리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돈 대신 우리 기업과 정부는 코리아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스토리 있는 한국의 역사, 그리고 K 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를 주 무기로 선전해 왔습니다. 민관이 509일 동안 이동한 거리를 조사했더니 1989만 킬로미터, 그리고 지구를 495바퀴 도는 거리였습니다. 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만난 인사는 각국 정상을 포함해서 3천 명이 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시간이 금이라면서 빠르게 탈 수 있는 이코노미 항공기를 타기도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자랑을 하자면 네. MBN도 이번 엑스포 유치 미디어 파트너였죠. 그렇습니다. MBN은 올해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그리고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요. 미디어 파트너로서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보시면 방송 우측에 상단에 부산 엑스포 응원 문구를 상시적으로 노출을 했고요. 또 돌싱글스4 같은 인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의 응원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4차 PT 생중계 그리고 파리 국제 심포지엄 현지 취재 등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관심과 응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오늘 밤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부산 번호가 1번, 넘버 원이라면서요. 네. 오늘 밤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 날에 처리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의원과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18일 만에 다시 낸 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니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취소하면서 본회의는 종료됐고 표결도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목적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탄핵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낸
좀비 탄핵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 소설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부안회동에 정쟁용 본회의를 여는 것이야말로 의장 탄핵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어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고는 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정책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한 겁니다.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민주당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참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당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꼽았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먼저 규정한 걸 보고 경악했다. 거기서부터 많이 어그러졌다면서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혁신을 요구하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선 서로 상의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동조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이런 작심 비판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섰다고 봐도 되겠죠. 야권 중심의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전 대표가 참석한 오늘 포럼 분위기는 어때 보였습니까? 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이 전 대표였습니다. 현 민주당에 대한 비판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선거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서른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젠가 이름값을 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패배는 또 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름값을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선 재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6월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며 이 전 대표는 못다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오늘 포럼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죽을수니까 정치가 더 중요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몇 년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겠습니다. 4년 뒤 대선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차기 총선을 발판으로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앞서 안보람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면은 신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마침 이 전 대표 보좌진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이 창당 작업에 나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을 자유에 칼을 대는 용산 전체주의 거부합니다. 폭언과 막말로 이견을 색출하는 개딸 전체주의 거부합니다. 다만 친낙계 윤영찬 의원은 해당 모임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연결됐다거나 사전 상의를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창당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친낙계 의원들이 함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 친낙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친낙계 공천 배제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추후 공천 불이익이 현실화할 경우 친낙계 의원들뿐 아니라 혁신계 원칙과 상식이나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니까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쏘아 올린 군사 정찰 위성으로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해군기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정찰 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한 건데 미 해군 핵 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면서도 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튿날 괌 미군 기지를 찍었다고 주장한 북한이 이번엔 미국 본토의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11시 35분 53초에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비슷한 시간 워싱턴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 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촬영 시각을 초단위로 공개하며 성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촬영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이르면 내일부터 정식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짧게는 한 2개월에서 6개월씩 걸려요. 해상도한 아마 1m에서 5m 사이, 기껏해 한 2, 3m 수준이.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의 보여주기식 선전 목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실패했을 때보다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북한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회의에서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가 논의됐는데 북한 억울했나 봅니다. 미국은 그럼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를 쏘냐며 반발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론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쏘느냐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유를 따졌습니다. Was launched into space, and more than 5,000 satellites are now orbiting the Earth. Abstract practice of the making issue of the DPRK's satellite launch early. 이 같은 발언에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이젠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넘어 조롱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며 여전히 북한을 감쌌습니다. And no country can pursue its own absolute security at the expense of the security of others. 반면 미국은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f either Russia or China want to assist on the humanitarian side, they can do that. 결국 이번에도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 GP를 복원한 데 이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권총으로 무장하며 9.19 군사합의를 또 어겼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GP 복원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JSA는 다르죠. 유엔사 담당 구역이니까요. 유엔사도 이에 상응해 경비 요원들의 무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북한은 GP 복원 작업에 착수했고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의 권총 착용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기관총 등 화기를 추가로 반입하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되면 우리 측의 재무장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 경비 요원들도 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확한 무장 수준은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SA는 한미가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교체 이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현 상황 관련 군사적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조치 복원 움직임에 국방부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하는 장치를 만들어 SNS를 통해 팔고 6,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태국인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조법을 배웠다는데 사람에게 쏘면 10cm를 관통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총열 앞쪽에 고무줄을 당겨 뒤쪽으로 고정시킨 뒤 소총처럼 쥐고 5m 앞 표적을 겨눕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날아간 화살촉이 알루미늄 캔을 단번에 박살냅니다. 지디겨져 날아간 알루미늄 캔에서는 음료가 줄줄 샙니다. 태국인 A씨 부부는 낚시나 사냥용으로 이런 발사 장치를 만들어 SNS를 통해 6,5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해당 장치를 약 15cm 거리에서 사람을 향해 발사할 경우 약 7에서 10cm 정도 박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와 조종용이 부착되어 있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관통력 등 그 위력이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A씨 부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경남의 농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 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발사장치 구매자 9명을 붙잡고 회수하지 못한 발사장치 400정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하지만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특히 안전장치 없이 흙더미를 쌓아놨다가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이 비용을 아끼려다 생기는 인재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을 파내는 포크레인 옆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흙더미가 아래로 푹 꺼집니다. 이 사고로 하수관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흙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스팔트는 그대로 있는데 구멍이 파니까 이제 흙더미 끌려 내려와서 위험하지 않나. 서울 중랑구에서도 지난 9월 배수관 공사 도중 쌓아놓은 흙이 무너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두 곳 모두 사업비 5천만 원이 안 되는 소규모 현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흙을 파내는 작업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런 소규모 현장은 주로 영세업체가 맡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최소화하거나 의무가 아닌 안전관리자도 없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 작업 어떤 수주 비용이 작았는데 또 낭비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규모 업체의 안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죠. 지난해 기준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안전사각지대인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공중엔 헬기가 떠 있고 무장한 경찰 300여 명의 재소자 2,200명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무슨 일이냐고요? 대구 교도소가 52년 만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하며 펼쳐진 상황입니다. 김명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교도소 입구 앞 도로입니다. 울타리 너머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경찰 이륜 자동차와 순찰차가 출발하고 그대로 법무부 이송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18km 정도 떨어진 합인면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이송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탈주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늘에선 헬리콥터가 감시하고 버스는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한 채 달렸습니다. 재소자 중에는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각갓 문현욱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범 김성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중에는 헬기가 떠 있고 땅에는 호송차가 30대 40대 줄을 서 있고 사형수 12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많이 무서웠죠.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경찰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기동대와 특공대, 형사 등 경찰관 300여 명을 호송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전날부터 재소자와 무기류를 옮기기 시작한 데 이어 대형버스 30여 대를 동원해 재소자 2,200여 명을 이감했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은 1971년 지어진 기존 교도소가 화원읍 시가지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문화예술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갖춘 새 대구 교도소 시설 중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집, 축구장 등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축구대표 황의조 선수가 월드컵 예선전에 뛰면서 그래도 되는가 논란이 일었었죠.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공격수 황의조 선수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 출전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1시간 넘는 회의 끝에 결국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황의조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는 사실상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도 황의조는 이번 달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기에 2차 가해 논란까지 벌어져 축구 팬들의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Eijo. He's part of our team. 거센 비판을 받은 축구협회는 결국 황의조가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대표팀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징계 논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늑장 조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온 데서 7억 원이나 되는 웃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돌연 5개월 만에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그 병원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병원 문을 열고 또 얼마 뒤에 폐업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양쪽 다 컨설팅 업체도 똑같았습니다. 병원만 믿고 들어온 약국이나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상가 3층. 내부는 텅 비었고 입구에 붙은 안내문만이 원래 이곳이 병원이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3년 전 약사 A씨는 큰 병원이 들어온다는 약속을 믿고 24억 원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대금엔 인테리어 비용 명목에 병원 지원금 7억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약사님이 하루에 300장 정도는 처방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시세로 치면은 같은 층에 비슷한 입지의 그런 호실의 2배라고. 그런데 최소 5년간 운영하기로 한 병원 측이 불과 5개월 만에 문을 닫으면서 A씨는 처방전 수익은커녕 지원금 7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포를 떠나 병원이 다시 문을 연 곳은 안양. 불과 8일 만에 개원했는데 이곳에서도 원래 계약 기간인 5년을 못 채우고 또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이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20개가 넘는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고 문 안쪽도 텅 빈 모습입니다.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에 웃돈을 줬는데 지금은 값을 내려도 팔리지 않습니다. 구조가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병원 보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호스텔이 되다 보니까. 김포에 이어 안양에서도 병원 입점만 믿다가 피해가 반복된 겁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김포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지원금으로 다음에 갈 병원 건물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금방 떠날 생각이었다면서요. 하지만 병원 측은 컨설팅 업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원의 개원과 갑작스러운 이전의 배후엔 컨설팅 업자가 있었다는 건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처음에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지시로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백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B병원. 김포와 안양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문을 닫고 다시 개원한 이 병원은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지원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갔고 걔네들이 쓴 건데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온 적도 없고. 병원 측이 지원금을 받았었다고 지목한 건 C 컨설팅 업체. 병원 호실을 빌려 인테리어 등 개원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병원에 다시 임대를 놓은 업체입니다. 병원 측은 김포 개원과 안양 이전 모두 이 업체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원장님이 지금 당장은 못 오시니 잠깐만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잠깐 하다가 다시 김포로 갑시다. 하지만 C 업체의 전 대표는 자신은 명목상 대표였을 뿐 실세인 이모 씨가 계약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씨가 섭외를 하는 업체고요. 저는 소송에서 제가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게 제가 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이 씨가 계약 등 모든 일을 했다는 건데 취재진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며 지난 3월 이 씨와 병원장 등 3명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백계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병원 측 말은 배후에 이 컨설팅 업체 이 씨가 있었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씨가 병원과 무슨 관계이길래 다 병원에 따라갔다는 겁니까? 네, 한몸같이 움직였던 이 씨와 병원장은 2019년 이 씨가 청담동의 한 병원을 인수하면서부터 동업자 관계가 됐습니다. 네. 알고 지낸 건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 말로는 김포와 안양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통해 병원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병원 뒤에 있는 이 씨와 계약을 맺은 셈인 겁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동업자였던 전직 대표까지 지금 이 씨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짧게나마 실제로 운영이 됐고 인테리어 공사 대금도 일부는 갚았다는 점 등을 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김포를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소인들은 병원을 운영할 의사는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컨설팅 업체가 2020년 6월에 이미 안양에 300평 규모의 종합센터를 개원할 것이라고 홍보한 사실도 포착됐는데요. 2021년 1월 김포 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이미 이전을 꾀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체 그럼 수억 원의 병원 지원금을 받아서 이걸 어디다 쓴 겁니까? 정말로 떼먹은 겁니까? 네,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래 인테리어 비용에 쓰입니다. 네. 김포 병원의 경우 공사 대금이 3억 8천만 원인데 중도금까지 9,300만 원은 납부됐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보고 변제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는데요. 인테리어를 다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공사 금액을 준다 해놓고 9천만 원 주고 돈을 안 줬어요. 탁송일 하다가도 카드가 막혀가지고 통장 압류돼서. 지금 공사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금은 일부만 변제가 됐고요. 그런데도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경찰도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중도금을 낸 게 2020년 9월인데요.
3달 뒤에 병원 지원금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야. 남은 공사대금 2억 8천만 원을 갚을 수 있었는데 다른 데다 쓴 겁니다. 그러면은 김포, 안양 이 피해자들 어떻게 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안양의 임대인들의 경우 계약서에 지원금 환수 조항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면 김포 약사의 경우에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놔 지원금 7억 원은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처방전 수익 감소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을 분양받을 경우 병원 폐업과 관련해 지원금 환수나 계약 해지 등의 특약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야, 그야말로 병원이 이렇게 먹튀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뇨 환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면 췌장암 발생률이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흡연을 했던 사람이라도 장기간 금연을 하면 췌장암 위험률은 비흡연자만큼 감소했습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5%에 불과해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죠.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당뇨 환자는 담배를 끊지 못하다 결국 신장하병증이 생기면서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의 신념을 알아서요. 담배를 이제 당뇨도 있고 그래갖고 끊게 됐죠. 병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끊게 됐습니다. 당뇨 환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 신장질환 외에도 신경병증과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일반인의 경우 비흡연 대비 흡연자가 1.5배 높다는 췌장암 발생 가능성은 당뇨 환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연구 결과 당뇨 환자가 담배까지 피울 경우 일반 비흡연 대비 췌장암 발생률이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금연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금연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비흡연자에 가깝게 췌장암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비흡연자와 당뇨병 금연자의 그 위험이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췌장암은 2020년 기준 전체 암 발생률 8위를 기록했고 5년 생존율이 15%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단 자동차가 세상에 태어난 지 140년 정도 됐습니다. 겉모습은 세련되게 변했지만 정작 엔진 룸과 실내 그리고 트렁크로 구분된 기본 외관은 변화가 없었죠. 오늘 현대차가 이 틀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엔진도 없고 바퀴 축도 없습니다. 차체가 많이 넓어지겠죠. 김종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처음 공개된 미래 모빌리티 모습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운전석이 필요 없어 승객 모두 영화 감상은 물론 인터넷과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의자도 자유자재로 움직여 내부 공간이 쉽게 바뀝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이 이런 모습이 되려면 기존 구동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에서 생긴 힘이 변속기 등을 거쳐 각 바퀴로 전달되고 전기차도 모터와 감속기로 대체됐을 뿐 구동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결국 엔진과 모터를 둔 보닛과 승객이 타는 차량 내부, 짐을 싣는 트렁크로 구성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난 구동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구동 부품을 바퀴에 모두 넣을 수 있는 유니휠 기술입니다. 모터는 바퀴 가까이에 분산 배치하면서 기존 부품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부품을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 옮기는 그 대상처로서 저희가 선정했던 것이 휠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유니휠과 관련된 특허 8건을 국내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출원 등록했습니다. 상용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차량에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홍콩 ELS 후속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는 불안전 판매 논란에 은행들은 판매 과정에 담긴 녹음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자 정부가 녹음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래서 최은미 기자가 2년 전 은행들이 홍콩 ELS를 팔 당시 판매 과정을 녹음한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저장된 목소리로 상품 설명만 20분, 정작 직원이 위험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현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홍콩 ELS 상품 가입자가 2년 전 가입할 때 은행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하자 은행원도 고객도 아닌 AI가 상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금액의 손실 위험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AI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자신이 직접 모두 이해했다고 말하고 20분가량의 녹음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특성으로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설명 의무 이행 확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녹음 파일에 진짜 판매 과정이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일 없다. 예금이나 마찬가지다. 나도 가입했다. 그런 직원들의 육성은 모두 빠진 채 가입이 결정된 이후 과정만 담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답변은 은행이 만들어준 대본을 읽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LS 21-7435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로 대답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돼. 동의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 편하게. 여기 됐어요? 그거 듣지도 않고 그냥 대답만 내냈죠.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상으로 듣나보다 하나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온 것밖에 없어요. AI 설명을 2배속으로 틀어놓거나 설명 중 전화를 받고 유튜브를 보기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본이에요. 딱 쪽지가 있어요. 아예. 정말 이거 내가 내 입으로 이거 손실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면 전 진짜 가입 안 했죠. 손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이 녹음은 형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진짜 뭐 바보같이 부르는 대로 따라서 대답하고 했던 거지. 불안전 판매를 막으려고 고위험 상품의 가입 과정은 모두 녹음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정작 은행에 불리한 내용은 빠진 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도시가스가 보편화된 요즘이지만 여전히 연탄을 떼며 겨울을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겐 사라져가는 연탄 공장이 아쉽고 또 두렵죠. 폐업을 결정했지만 주변에서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임시 재가동하는 연탄 공장에 가봤더니 새벽부터 연탄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동에 들어간 연탄 공장에 정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연탄 공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멀게는 순천 여수에서 2시간 거리를 달려온 트럭이 줄지어 서 있고 곧 연탄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컨베이어에 줄지어 나오는 연탄, 행여나 부서질 새라 조심스레 트럭이 옮깁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 문을 연 이 공장은 한때 200여 명이 일하며 1년에 연탄 1억 6천만 장을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이 10명 남짓으로 줄었고 세월만큼이나 낡았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 지난 6월 폐업을 결정했지만 겨울이 찾아오자 연탄 요청이 빗발쳐 다시 라인 하나를 가동시켰습니다. 영세민들 떼야 되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도 해요. 우리가 봉사한 정신도 있어요. 아유 힘들지요. 그 기름값 보고 인건비 주고 나면 없지요. 전국의 연탄 공장은 2016년 46개였는데 2020년 30개로 줄더니 올해 현재 절반가량만 남았습니다. 같은 기간 연탄 소비량도 2016년 3억 4천만 장에서 지난해 1억 1,800만 장으로 급감했습니다. 1톤 트럭 한 차 가득 실으면 연탄 1,000장, 서둘러 배달에 나섭니다. 좁은 골목길에선 짊어지고 나르기가 일수.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엊그제 연탄 갑자기 고쳐져가지고 떼어준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잘 떼겠습니다. 현재 연탄 한 장 가격은 8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탄 공장이 사라지게 되면 1,200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가져오면 물류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연탄 넉 장이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기에 배달이 반갑습니다. 지름금은 비싸고 누가 사준가. 애기들 돈 번다고 해도 지기도 먹고 살아야지. 안 그요? 근데 이제 힘이 든 게 못 얻었어 그것도.
그래도 이번에도 그렇고 낫단께 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식구가 떠오르는 요즘. 마지막 연탄 공장은 오늘도 그 누구에게 전해질 뜨거운 온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 9월 울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민 3명이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바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의식을 회복한 남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건너던 한 남성이 갑자기 힘없이 쓰러집니다. 해인들은 이 남성을 쳐다만 보고 지나칩니다. 잠시 뒤 흰색 SUV가 멈추고 푸른색 티셔츠를 입은 운전자가 내리더니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다급히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출근하다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입에서 거품 나는 것 같은데. 네, 고개만 옆으로 돌려놓을까요? 기도 확보하는 거예요. 이었고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3분여간 계속되고 이어 가방을 메고 길을 가던 또 다른 남성이 이어받아 흉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잠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쓰러진 6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닷새가 지났어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CCTV 화면으로 좀 봤죠. 너무 고마고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그래도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고. 김 씨는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최초 신고자와 심폐소생술을 함께한 간호사의 신원은 확인했지만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한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한 자세와 그 압박 위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환자 상태를 다시 파악하고 출근길에 조금씩 시간을 낸 시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김 씨는 회색 티셔츠에 가방을 맨 30대 남성을 찾아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범인 몸에 센서를 붙이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는 장면 수사국에서 본 적 있으시죠? 이젠 AI가 사람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몸에 뭘 붙일 필요도 없이 얼굴 표정이나 눈 깜빡임 등으로 거짓말을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이규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이곳은 서울경찰청 거짓말 탐지 검사실입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3부터 5까지의 숫자 중 5를 검사관 몰래 종이에 적은 뒤 몸에 장비를 부착해 진실과 거짓을 말할 때 신체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종이에 적으셨던 숫자가 3번입니까? 아니요. 적으셨던 숫자가 5번입니까? 아니요. 숫자는 5번이 맞으세요. 신기하네요. 거짓말을 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인지 기능을 사용했을 때 그 부분에 따라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한다. 몸에 별다른 장치를 붙이지 않고도 영상에 찍힌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거짓말을 잡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90%에 육박하는 정확도에 매년 10,000건 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별다른 장치 없이 AI가 사람의 표정을 분석해 감정을 파악하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인간이 거짓말 등을의 긴장 상태가 되면 이렇게 과도하게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요. AI가 이러한 움직임을 잡아내 인간의 긴장도를 측정해줍니다. 이 기술은 출입국 심사 때 밀수 의심자를 잡아내는 데도 쓰일 전망입니다. 융복합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재 긴장 상태인지 이상 상태인지 일반적인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분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숨기려는 범인들과 이를 밝혀내려는 수사당국 사이에서 AI 등 거짓말 탐지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가 조선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인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건데 오랜 항의 끝에 중국 최대 포털에서 윤동주 시인에게 붙어있던 조선족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국적은 여전히 중국.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라 잃은 조선인들의 세터전이 되어준 만주 북간도. 시인 윤동주도 1917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글이 금지된 때 시대의 아픔과 독립의 열망을 한글로 써내려간 그의 뿌리는 분명했습니다. 윤동주는 우리의 한민족이었지 중국어로 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의 모국어, 우리의 언어로 시를 썼던 시인이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를 중국의 인물로 만들려는 동북공장에 나섰고 윤동주 시인이 대표작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만주에서 태어났다며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조선적으로 표기해온 건데 3년간의 항의 끝에 드디어 삭제됐습니다.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에 이어 뜻깊은 변화입니다. 지속적인 어떤 항의 메일을 보내왔었고 특히 SNS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성했던 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여전히 중국으로 남아있어 갈 길이 멉니다. 서경덕 교수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올바른 국적과 민족을 돌려주는데 끝까지 힘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트로트 열풍의 이른바 끝판왕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내년에 한일 트로트 가왕전이 열리는데 그 무대에 오를 단 7명의 현역 가수를 뽑는 겁니다. 그 영예 누가 아닐까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열릴 한일 트로트 가왕전을 향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역 여성 가수 33명이 총 집결해 단 7명이 한일전의 티켓을 거머쥡니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 오직 트롯에 살고 트롯의 모든 것을 건 여성 현역 트롯 가수들의 자존심을 건 대혈투. 아마추어 오디션이 아닌 만큼 체급부터가 다른 치열한 고래 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출연진의 정체가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유일하게 먼저 공개돼 이목을 끈 참가자는 발라드 여왕이고 트로트 경력이 없는 가수 린입니다.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에서 첫 트로트 열풍을 이끈 방송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을 기획하고 총괄한 서혜진 PD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알리며 양국의 문화 가교 역할을 할 현역 가왕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밤에 방송됩니다. MBN 뉴스 김유영입니다. 우리는 과학 치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신고에서 출동, 사건 처리까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치안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경찰청의 홍보 영상입니다. 스마트 순찰차와 첨단 웨어러블 장비를 갖추고 대응한다니 마음이 든든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면 뭐합니까? 불러도 한참 있다가 온다면 말이죠. 내년이면 파출소와 지구대, 치안센터 같은 경찰 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350개 읍면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 치안센터 중 60.5%인 576곳의 문을 닫아버리기로 했거든요. 현재도 전국 읍면동 5,063곳 중 경찰 관서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이 2,625곳, 이미 절반 이상인데 여기서 치안센터를 더 폐지. 동네 10곳 가운데 6곳은 치안을 맡을 관서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찰이 10분 내 출동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비중이 충남과 충북은 각각 33.3%, 25.8%에 이르고 강원은 26.5%에 달하거든요. 농촌에서는 범죄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을 훔쳐가는 도둑은 누가 잡을 건데요? 농작물 절도 범죄만 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41건이 발생했지만 42.8%인 226건만 검거가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경찰이 와도 늦게 도착하니 초등 시사가 부실하고 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치안센터 간판은 걸렸는데 낮에만 민원 처리를 하고 밤에는 문을 닫아 거는 곳도 적지 않거든요. 인천만 해도 치안센터 35곳 가운데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9개 소나됩니다. 왜냐고요? 경찰청이 지난 2004년 10에서 20명 정도 근무하는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하며 종전 파출소 자리에 경찰관 한두 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게 했거든요. 경찰이 지역 안전과 범죄 예방, 단속을 해준다고 저렇게 홍보를 해놓고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보완책도 없이 치안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심지어 범죄는 주로 밤에 일어나건만 낮에만 일하는 치안센터를 운영한다고요.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때 경찰이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이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찾아와도 경찰은 없습니다로 해도 될까요? 죄를 지어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늘어나는 범죄, 경찰 탓은 아니라고 과연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가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대기 상승으로 영하 3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영하 7도 예상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이 양이 적어서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도, 춘천 4도, 대전 6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9도, 부산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